아버지가 잃어버린 25년을 돈으로라도 돌려드리고 싶었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차정원 그 자체로 살고 싶었습니다. 차정원이 건양그룹 주식 3%를 요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차정원이 아버지 차기범을 위해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확고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5살 때 교도소 면회를 갔던 그날이었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 차기범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으며 얼굴에는 생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 차정원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차기범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어요. 수아야, 많이 컸구나. 예뻐졌네. 차기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아버지의 손을 유리창 너머로 맞대며 물었어요. 아빠, 여기 언제까지 계셔야 해요? 글쎄. 아빠는 무기징역이라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무기징역이요? 그럼 평생 여기 계셔야 해요?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안 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수아야,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다 들어. 차기범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차정원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25년을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다고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계신 동안 진짜 범인 진태석은 재벌 회장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어.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불공평을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빚진 시간을 갚을 거야. 그날부터 차정원은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보상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 주식을 받으면 엄청난 재산이 생기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차정원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감옥에 간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였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였죠. 하지만 차기범은 그 소중한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딸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으며 인간다운 삶도 살지 못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까요? 차정원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25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적어도 몇 척은 됐겠지. 그리고 아빠가 누렸어야 할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25년을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최소한 돈으로라도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건양그룹 주식 3%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정원은 이 돈이면 아버지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제가 꼭 아빠 명예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아빠가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라도 갚아드릴게요. 차정원은 면회 때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수아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그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해시태그 진태석에게 빼앗긴 아버지의 인생. 차정원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진태석 때문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실제 살인범이었는데도 아버지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 덕분에 30년 넘게 재벌 회장으로 살았어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진태석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고 고급차를 몰았으며 권력을 휘둘렀죠. 반면 아버지 차기범은 좁은 교도소 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진짜 범인은 재벌 회장이고 무고한 사람은 감옥에 있어. 이건 정의가 아니야. 차정원은 이 불공평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단순히 진태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진태석이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건양그룹 주식을 받는 것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식을 받은 후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서 결국 건양그룹 전체를 장악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건양그룹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 차기범의 것이 되는 거였죠. 아빠, 진태석이 누렸던 모든 것을 제가 아빠한테 드릴게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아빠 거예요. 차정원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정원이 건양그룹 주식을 받으려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건을 재심하려면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차정원은 법률사무소를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억 단위, 심지어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의도 살 수 없는 세상이네.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양그룹 주식 3%만 받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식을 받는 즉시 유명 로펌에 연락해서 아버지 차기범의 사건을 재심 청구하는 것. 주하늘이 찾아낸 25년 전 CCTV 영상과 함께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아빠 무죄 입증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차정원은 면회 때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기범은 딸의 말에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어요. 수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는 여기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억울해요. 아빠는 무죄예요. 세상이 그걸 알아야 해요. 차정원에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은 복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수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해시태그 누구의 딸이 아닌 차정원으로 살고 싶었다.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차정원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사회에 나와서는 차기범의 딸, 범죄자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차정원은 이 모든 게 싫었습니다. 차정원은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친구도, 누군가의 약혼녀도 아닌 그냥 차정원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지? 차수아? 차정원? 주영채?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 차정원은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심했어요. 진짜 이름은 차수아였지만 차정원으로 개명했고 지금은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인정받는 거라는 것을요. 건양그룹 주주 차정원이라는 명함을 가지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차정원은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건양그룹 주주가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를요. 사람들은 차정원을 건양그룹 주주님이라고 부를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차정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었고 차정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차정원은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니라 차정원 주주님이 되는 거였죠.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 내 의견이 존중받는 것. 내가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 차정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양그룹 주식 3%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회적 지위였고 권력이었으며 무엇보다 차정원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명함을 디자인해보기도 했습니다. 건양그룹 주주 차정원. 이 간단한 문구가 차정원에게는 꿈이었어요. 이 명함 하나면 차정원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육원 출신, 범죄자 딸,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 있는 거였죠. 상견례에서 차정원이 주식 3%를 요구했을 때 차정원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고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말했을 때 차정원은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을요. 대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건양그룹 주식 3%를 결혼 선물로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차정원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정원아, 너 사업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차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관심 가져보려고요. 이 대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으며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겠다는 결의였던 거죠. 하네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관심이 생겼을까요?
차정원은 하네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훈 씨 옆에서 인형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조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 돈만 많은 사채업자라는 소리 더는 안 듣게 해주고 싶어요. 이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야심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정원은 이 순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정원이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을 위한 것과 자기 자신 차정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잃어버린 25년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었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싶었으며 진태석이 누렸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싶었죠. 차정원 자신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니라 차정원 주주로 불리고 싶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으며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얽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면 차정원도 더 이상 범죄자 딸이 아니게 되고 차정원이 건양그룹 주주가 되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였으니까요. 아빠, 제가 성공하면 아빠도 당당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당해질 거고요. 우리 둘 다 이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차정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양그룹 주식 3%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와 차정원,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던 겁니다. 진태석 회장이 주식 3% 양도를 승낙했을 때 차정원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정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 차정원은 진심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정말로 건양그룹을 발전시킬 생각이었고 건양그룹을 더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차정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식 3%는 첫 단계일 뿐이야. 나는 더 많이 가져갈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건양그룹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차정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고 25년을 준비했으며 이제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차정원은 혼자 있을 때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차정원의 최종 목표가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주식 3% 확보 완료. 2단계 진태석 제거. 3단계 하네라 회장 만들기. 4단계 실질적 권력 장악. 5단계 최대 주주 되기. 6단계 아버지 명예 회복. 7단계 차정원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받기. 차정원은 이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차정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아빠를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게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차정원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고 차정원은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석방 서류, 내 책상 서랍에 들어있어요. 서명만 하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공난숙이 차정원 앞에서 석방 서류를 흔들며 미소 지었을 때 차정원은 자신이 완전히 공난숙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의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건양그룹 본관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고 차정원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든 이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차정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공난숙이었죠. 정원 씨, 축하해요. 이제 정식으로 건양그룹 며느리가 됐네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차정원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공 회장님. 신혼여행은 취소하세요. 우리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세훈 오빠랑 오늘 출발하기로. 차정원 씨, 당신 아버지 석방 원하죠? 그럼 지금 당장 더 크라운 캐피털로 오세요. 30분 드릴게요. 공난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정원은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진세훈이 샤워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정원아, 누구 전화야? 아, 엄마한테서요. 급한 일이 생겼대요.
미안한데 신혼여행 조금 미뤄도 될까? 진세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가족이 우선이니까. 차정원은 미안한 마음으로 진세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공난숙의 요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차정원이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공난숙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차정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옆에는 딸 주영채도 함께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정원 씨. 아니, 이제 진세훈의 아내니까 진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공난숙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공난숙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차정원 앞에 던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 시작할 시간이에요. 당신이 건양그룹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바로 건양그룹의 비밀을 캐내는 거잖아요. 차정원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건양그룹의 각종 기밀 정보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재무제표, 비자금 내역, 비리 증거, 임원진 약점, 주요 계약 내용 등등. 이 모든 걸 어떻게 캐내요? 저는 이제 막 며느리가 됐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 일이죠. 방법은 알아서 찾으세요. 기한은 한 달. 한 달 안에 이 목록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가져오세요. 차정원은 황당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았고 요구하는 정보의 양도 너무 많았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너무 많아요. 공난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 차정원 씨, 당신 아버지 차기범 씨 석방 원하시죠? 공난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기범의 석방 허가 신청서였어요. 공난숙은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차기범의 석방 절차를 거의 다 진행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 서류에 제가 서명만 하면 당신 아버지는 일주일 안에 석방돼요. 25년 만에요. 하지만 서명 안 하면 당신 아버지는 평생 교도소에 계시겠죠.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공난숙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차정원의 가짜 신분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차정원이 진짜로는 주영채가 아니라 차수아라는 것,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건양그룹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즉시 쫓겨날 거고 진세훈은 당신을 증오할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공난숙의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 본가로 돌아와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공난숙의 요구를 들으면 한혜라를 배신하는 거였고 공난숙의 요구를 거절하면 아버지가 위험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가 우선이야. 아빠를 석방시켜야 해. 차정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방으로 갔어요. 한혜라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어머님 옆에서 일하면서 건양그룹 경영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한혜라는 딸의 요청에 기뻐했습니다. 정말? 수아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일부터 나랑 같이 회사 가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차정원은 미안한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딸이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정원의 진짜 목적은 건양그룹의 비밀을 캐내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차정원은 한혜라를 따라다니며 회사 일을 배웠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건양그룹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재무보고서도 이사회 회의록도 심지어 비자금 계좌 정보까지 차정원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아야,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건양그룹에는 비자금이 좀 있거든.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 한혜라는 딸을 믿고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신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정보들을 몰래 메모했어요. 밤이 되면 차정원은 방에 혼자 앉아 낮에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죠. 차정원은 매일 밤 이런 일을 반복했고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를 살려야 해요. 아빠가 우선이에요. 차정원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이 요구한 정보의 절반 정도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의도적으로 일부 정보를 빼놓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한혜라의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건 공난숙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이 보낸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2주 동안 이것밖에 못 해냈어요? 공난숙이 차정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의 사무실로 갔고 공난숙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차정원 씨, 당신 요즘 이상해요. 정보가 너무 적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혜라 부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난숙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한혜라가 당신한테 비자금 계좌까지 알려줬다면서요? 그런데 그 정보가 왜 보고서에 없죠? 차정원은 당황했습니다. 공난숙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난숙은 건양그룹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게 분명했어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차정원 씨.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혹시 나를 배신하려는 거 아니에요? 차정원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공난숙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차정원 씨, 당신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건양그룹에 들어갔고 이제는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이 주식 3% 받은 후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말을 무조건 들었는데 요즘은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공난숙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차정원은 실제로 공난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주식 3%를 받은 후 더 이상 공난숙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공난숙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기범의 석방 서류를 꺼내 차정원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차정원이 소리쳤지만 공난숙은 냉정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려 한 대가예요. 이제 당신 아버지는 평생 교도소에 계실 거예요. 안 돼요. 제발. 차정원은 찢어진 서류를 주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차정원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차정원 씨,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이에요. 이 나라에서 돈과 권력으로 못하는 게 없죠. 당신 아버지 석방도, 당신 비밀 폭로도, 당신 인생 파괴도 내 마음대로예요. 공난숙은 차정원 앞에 무릎을 꿇고 차정원의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줄게요. 일주일 안에 한혜라의 모든 비밀을 캐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비자금 계좌, 비리 증거, 약점, 전부 다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 석방시켜줄게요. 하지만은 없어요. 일주일. 그게 전부예요. 일주일 후에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건양그룹에 당신의 진짜 정체를 폭로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영영 석방 안 될 거고요. 공난숙은 차정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매일 저녁 나한테 보고하세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한혜라가 뭘 하고 있는지, 건양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보고해요. 알았죠? 차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양그룹 본가로 돌아온 차정원은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공난숙의 위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차정원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엄마를 완전히 배신하면 아빠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나는 진짜 배신자가 되는 거야. 엄마가 나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차정원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혜라가 차정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들어가도 돼? 차정원은 급히 눈물을 닦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한혜라가 들어와서 차정원 옆에 앉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어요. 수아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한테는 말해봐. 무슨 고민 있어? 한혜라의 따뜻한 목소리에 차정원은 거의 모든 걸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공난숙과의 거래를 한혜라에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회사 일이 어려워서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건양그룹을 이끌어가자.
한혜라의 따뜻함에 차정원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혜라는 진심으로 차정원을 믿고 있었고 차정원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그 믿음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혜라가 나간 후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나는 아빠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25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이제 아빠를 나오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엄마를 배신해야 해요. 차정원은 노트북을 켜고 한혜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비리 증거, 25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 모든 것을요. 차정원은 이 정보를 공난숙에게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차정원은 공난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차정원은 USB 하나를 공난숙에게 건넸어요. 여기 한혜라 부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비자금 계좌, 25년 전 사건 은폐 증거, 진태석과의 공모 내역, 전부 다요. 공난숙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로 한혜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차정원 씨. 역시 당신을 믿길 잘했어요. 공난숙은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기범의 석방 허가서였어요. 약속대로 당신 아버지 석방 서류예요. 내일이면 당신 아버지 나오실 거예요. 차정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차정원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거래였을 뿐이니까요. 공난숙은 차정원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정원 씨,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보고하세요. 건양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부 알려주세요. 알았죠?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차정원은 완전히 공난숙의 스파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였어요. 며칠 후 한혜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한혜라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스위스 계좌권은 어떻게 된 거죠? 한혜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극비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공난숙 회장이 알고 계시던데요. 더크라운 캐피털에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혜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난숙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됐을까요? 한혜라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진태석, 한혜라 자신, 그리고 차정원. 한혜라는 딸 차정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차정원이 공난숙을 몰래 만나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한혜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아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한혜라는 아직 차정원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고 왜 차정원이 배신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으니까요. 한혜라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차정원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부 보고하세요. 한혜라와 차정원, 모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